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우리 지금 전산회계 1급 실무 중에 일반 전표 입력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출 채권, 지난 시간에는 매입 채무, 이번 시간에는 외환차손행입니다. 367쪽입니다.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환자가 들어가면 다들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 경험에 따르면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해본 결과 처음에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건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예요. 덤벼들면 무조건 잘 하세요. 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외에도 없었습니다.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 볼 때 외환차손익이라고 해서 전혀 부담되거나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환율 적용하는 거. 달러가 나오고 몇 월 며칠에 환율이 이렇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일종의 기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쭉 잘 하시다가 외환만 나오면 조금 쉬었다 해야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나오면 한 문제 틀려도 3점, 감점, 3점 그냥 버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지. 버리기 너무 아깝습니다. 100%라니까요. 덤벼들어서 하시면 무조건 맞추십니다. 기싸움입니다. 문제와 나와의 기싸움. 내용과 나와의 기싸움에서 이기시면 무조건 맞추십니다. 사람하고 싸울 때도 기싸움이 중요하죠. 문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칠 때도 이 문제 내가 맞추면 되지 라고 덤벼드시면 무조건 맞추십니다. 보겠습니다. 외환산 시 발생하는 손익 계승 과목은 외환차손, 외환차익 있고요. 우리는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이익이라는 계승 과목도 봤죠. 그거는 12월 31일 기말에 나오는 거. 6글자 좀 길다. 외화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 길다 그러면 기말. 짧다. 외환차손, 외환차익. 이거는 기중. 기출문제 연습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 달래유통 계좌코드 4006번의 거래 내역이다. 우리는 계속 달래유통에서 입력을 하고 있죠. 일반 전표 입력 열어가지고 9월 18일 일단 9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열어놓고 문제 봅니다. 9월 18일 미국의 샘잇 미국이니까 영어 이름이 나오네요. 샘잇 사회 수출 선적했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당일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우리는 문제를 보자마자 보통예금이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이 증가하겠네. 차변의 보통예금이 나오겠네. 판단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을 당일 원화로, 당일은 이날입니다. 9월 18일 오늘이에요. 9월 18일 당일 원화로 환전하여. 그럼 외상 매출금을 원화로 환전했단 말은 외상 매출금 받은 거를 원화로 바꿨다. 외상 매출금이 결국은 대변에 가서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예금, 보통예금,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계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문제를 읽으면서 대충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분석했고요. 외상 매출금은 5만 달러로 5만 달러고요. 계약일자는 8월 10일.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계약일에 뭘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계약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 계약서 도장 찍는 거 거래인가요? 거래 아니죠. 거래 아니니까 분계 없다. 8월 10일에는 그냥 회계상 거래가 없다는 거죠. 기록할 게 없다는 거고. 선적일자가 8월 20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선적일자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 선적일자에 뭔가 실으면 배나 비행기에 선적 실으면 그때 매출한 걸로 봐요. 외국에 수출할 때 이야기입니다.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는 북쪽에 북한이 막혀 있고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나 비행기에 실어야 되죠. 그래서 실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배나 비행기에 실으면 모든 결제가 다 끝나고 출발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 그때 수출이 확정된 것이다. 그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8월 10일 선적일자에 분계를 아마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분계를 했을 거예요. 그때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거예요. 8월 20일 날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8월 20일 날의 환율로 외상 매출금을 기록했을 거예요. 8월 10일은 아무것도 안 했죠. 8월 10일 환율은 중요하지 않고 8월 20일 환율, 8월 20일 선적일 중요하다. 이날의 환율, 달러당 1,100원으로 아마 외상 매출금을 기록했을 것이다. 9월 18일 오늘이죠. 이날, 우리 분계하는 날 오늘이 9월 18일 환율이 1,150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9월 18일 이날에 보통예금이 입금이 됐으니까. 이날의 환율, 1,150원의 환율로 보통예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냐면 1,150원 곱하기 5만 달러. 이 금액이 이거 곱하기 보면 1,150 곱하기 5만 달러 해보면 5,750만 나옵니다. 밑에 계산되어 있죠. 보통예금 입금된 건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
5,750만 원 이렇게 보통예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5,750만 원 이렇게 보통예금 차변에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나갈 텐데 이거 얼마가 나가나? 외상매출금은 아마 선적일자의 환율로 계산이 되어 있을 거다. 선적일 8월 20일 8월 20일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니까 몇 달러? 5만 달러. 1,100원 곱하기 5만 달러.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나가는 거는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5,5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을 게 5,500만 원이 받을 게 있었는데 5,500만 원만 받은 게 아니고 5,750만 원이나 받았다. 그럼 250만 원 이익 받네. 외환차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9분 차변 3번 눌러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103 5,750만 원. 대변 4번 눌러서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108. 그렇죠. 셈, 잇, 알파벳 그냥 대문자 S만 써봅니다. 대문자 S로 시작하니까 대문자 S 치고 엔터 하면 바로 나오죠. 입력하면 되고요. 금액은 5,500만 원. 5 플러스 플러스. 또 대변이죠. 대변에 외환차익이죠. 외환차까지 검색하면 이 바로 나오죠. 화살표로 이렇게 넘어가고 250만 원 자동 입력 끝났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복습할 때 천천히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7월 14일입니다. 읽어보죠. 베트남의 하남기업인데 베트남에 있나 봐요. 하남기업의 수출 선적일 7월 1일 선적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날 수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선적일.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0달러를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보통예금 입금했으니까 역시 보통예금이 차변에 증가하겠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감소할 것이다. 바로 분석이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입금됐는가 보면 1,000달러예요. 1,000달러고 7월 1일 날 선적한 날의 환율, 7월 1일 환율은 1,100원. 이거는 이제 그 외상매출금이 기록된 환율이고 실제로 입금된 환율은 1,200원입니다. 그래서 1,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120만 원이 되죠. 120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다. 자변의 보통예금 1,200만 원 써주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얼마 감소하냐면 외상매출금 원래 1,100달러입니다. 1,100달러당 1,100원이에요. 1,000달러 곱하기 1,100원. 1,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해가지고 외상매출금은 110만 원이었어요. 110만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뜬금없이 입금된 게 120만 원이더라. 10만 원 더 들어왔네. 이익이네. 외환차익 이렇게 되는 거죠. 입금합니다. 입금합니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입금합니다가 아니고 입력합니다. 입금되면 좋겠어요. 제 통장에 입금되면 좋겠는데 입금이 잘 안 되네요. 아유 참. 어쨌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예금 차변에 들어오는 거 보통예금은 103 103 일자가 잘 안 쳐졌네. 103 출금이 아니고 차변에 입금이라고 제가 말씀해가지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차변 103 보통예금 120만 원. 대변 4번 눌러서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108이죠. 108. 거래처는 하남기업. 오케이. 금액이 110만 원이죠. 또 대변의 외환차익.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넘어가고 10만 원 자동 입력.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9월 20일 캠브리지의 수출 선적일자 9월 10일 중요하죠. 선적일자 이날로 매출이 됐을 것이다. 선적 9월 10일이고 제품의 외상매출금의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됐다. 그럼 또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입금되었다. 됐죠. 외상매출금은 달러, USD는 US 달러를 말합니다. US 달러 5,000달러. 9월 10일 환율은 1,100원. 9월 10일 선적일 9월 10일. 9월 30일, 9월 29일이죠. 29일. 오타입니다. 9월 29일에 환율 1,050원. 그렇네요. 봅니다. 입금된 게 9월 29일 이날, 지금 오늘 이날 브레이크칠 하는 날 입금됐으니까 입금이 얼마 됐냐면 달러당
환율이 1,050원 곱하기 몇 달러? 5,000달러. 이 금액이 입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곱해보면 525만 원이에요. 525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금된 걸 표시해줬고요. 외상매출금은 얼마였나요? 9월 10일에 선적했으니까 이때 환율로 계산해줘야 되겠죠. 5,000달러인데, US 달러 5,000달러인데, 환율이, 9월 10일 환율이 1,100원입니다. 계산해보면 550만원.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550만원이 대변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써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외상매출금이 550만원인데, 실제로 보통예금 입금된 거는 525만원 밖에 입금이 안 됐어요. 25만원 손해본 겁니다. 손해봤으니까 외환차손. 환율 차이 때문에 손해본 거죠. 그래서 외환차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29일. 차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525만원이 입금이 됐죠. 입금, 입력. 헷갈리네요. 한 번 실수하니까 헷갈리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 그렇죠? 캠브리지, 엔터 하면 바로 나오죠. 금액은 얼마 입금됐나요? 550만원. 550만원. 그러면 이제 차변이 금액이 모자라니까 차변을 써야 되겠죠. 3번 눌러서 차변으로 입력합니다. 외환차손 밑에 있죠. 외환차손. 화살표로 이렇게 넘어가면 25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되죠. 여기까지 외환차익, 외환차손에 대한 회계 처리였는데요. 덤벼들면 누구나 다 하십니다. 그런데 확인차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페이지를 이론 쪽으로 넘기셔가지고 이론 쪽에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환산, 손실, 외환산이익까지 합해가지고 잘 정리를 제가 해놨으니까요. 그리 넘어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